안녕하십니까. 스페이스 솔루션의 이유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드 완품 삽입과 수정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삽입을 하기 전에 제가 코어 파트를 디스플레이 파트로 갔을 때 이 언더컷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형상부를 미리 만들어 놓고 101번에다가 레이어 관리해서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탑에 오셔서 메인 코어 파트와 슬라이드 형상을 오픈을 하신 다음에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품 삽입이 지금 타입별로 보시면 1번에서 3번, 1번, 2번, 3번, 2번, 3번, 다음에 5번에서 9번, 그러니까 지방별로 이제 업체 타입별로 이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묶어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1번에서 3번 제 일반적인 타입을 보시면 앵귤러 핀 1개짜리, 앵귤러 핀 2개짜리의 의미가 되겠고, 자, 부품 이제 삽입을 해보시는데, 해주기 전에 요 지금 사이즈 스몰, 미들, 라지 어떤 타입별로 이제 그 소형에서 대형까지 쓰실 수 있게끔 분류를 해놨어요. 자, 삽입 방법이 WCS이기 때문에 현재 삽입을 하게 되면은 원점에 삽입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점을 아예 삽입될 위치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다이나믹 기능을 이용을 해서 위치 선택을 해 놓으신 다음에 시작을 하셔도 되고, 자, 다시 제가 원상복귀를 해 놓고, 자, 원점 위치 결정하는 기능이 이러한 슬라이드 경사코와 WCS 위치 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비슷한 기능인데 일단은 삽입될 면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면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찍어 주시면은 동일한 위치에 이제 위치 지정이 이제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 방법이 WCS예요. 자, 부품 삽입, 프로덕트 컴포넌트를 모체로 해서 삽입이 되겠고, 세트 부품이기 때문에 슬라이드 메인, 로킹 블럭, 가이드 레일, 스탑 핀까지 이제 스프링까지 같이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얘를 트루 형상으로 놓고 보시면 정면에서 이 슬라이드 센터 위치가 현재 WCS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굽에 시작되는 이 면이 Z0, 그죠? Z0점을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이제 세부사항의 부품의 어떤 치수 변경을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수정 방법에 파셜 쉐이딩 처리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정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중요한 게 탑뷰 상태 혹은 측면 상태를 먼저 바꿔주셔야 돼요. 자, 왜냐면은 만약에 HL 값, H2 값을 바꾸었을 때 현재 설정 값이 H2가 자, 25로 돼 있는데 만약에 25에서 100으로 바뀌었다 했을 때 이 경사가 들어가 있는 면에 대해서 사이즈가 한꺼번에 변할 때 이 엣지가 이렇게 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높이 값에 대해서 H2 값을 먼저 바꿔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탑뷰라든지 정면뷰를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이미지 보시면 이제 경사 메인 경사 코어, 이제 슬라이드 메인 코어에 대해서 치수 변경을 해주시는데, 자, 각각의 이미지에 이제 변경값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 헬프 기능을 이용을 해보시면은 각각의 슬라이드 메인, 로킹 블럭, 가이드 레일, 타입도 세 가지로 바꾸실 수가 있겠고, 스프링을 쓰실 수도 있고, 이제 온오프 기능 혹은 치수 변경, 위치값 이제 바꿔주실 수 있는 요 그림판 이 기능을 이용을 해주시면 좀 손쉽게 바꿔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보도록 할 건데, 자, H1, H2 값을 한번 바꿔 볼게요. 자, H1. 자, 30을 40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럼 Z0는 그대로 있고, 높이 값만 이렇게 10mm만큼 늘어난 볼트까지 세트 부품이기 때문에 같이 연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H2 값도 25에서 30으로 바꾸고,
자, 높이값 바꾸고 나서 이제 폭에 대해서 바뀌었는데 L1부터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L1 값에 대해서 혹은 L7 값에 대해서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현재 여러분 지금 작업자들마다 이제 틀린 부분이 이 위의 면을 정지수로 하시는 분들은 L 언더바 OF 값을 1로 이 포인트에서 이 슬라이드 면까지 이 정치수로 하시는 분들은 L 언더바 OF 값을 0으로 세팅을 하시고 작업을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고, 자, 현재 설정 값을 L1이 정치수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L1을 검색을 했더니 20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열처리편이 지금 없는 거 확인하셨죠? 자, 나중에 어떤 그 위자드 기능으로 단품 마법사 기능에서 이제 열처리편을 후작업으로 삽입을 하실 건데, 삽입을 하게 되면 이 메인 코어 안으로 이렇게 삽입이 돼요. 그래서 그 열처리편 t까지 감안을 하신 변수 값을 이제 적용을 해 주셔야지만 돼요. 30으로. 설정을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XY, 뭐, BL, 로킹 블럭의 이제 폭은 BL 값으로 이제 바꾸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탑뷰 상태에서 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W 값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W 검색을 했더니 50이에요. 자, 60으로 한번 바꿔보시고, 자, 로킹 블럭의 폭은 B. W-5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즉, 총 폭값이 바뀌더라도 벗어나지 않는 범위로 설정이 되게끔 해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로킹 뭐 블럭 혹은 가이드 레일에 대해서 볼트 사이즈라든지 위치를 이제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M 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팀몰드에서는. 그래서 로킹 블럭의 볼트 위치나 사이즈를 바꾸기 위해서는 AM, 그다음에 위치는 A12, Z12, 2로 이제 설정을 바꾸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스타핀이 이제 여기에 보이는데 스탑 플러그를 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홈을 파서 핀을 이제 삽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값에 대해서 요 형상을 온오프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여기 BM 언더바 온오프 값이 있죠. 자, BM 언더바 온오프 값을 0으로 설정을 해놓고, 보면은 이제 스타핀이 사라지면서, 자, 다시 한번 보이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탑 블럭을 내는 경우는 이걸 안 보이게끔 0값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모자라잖아요. 그랬을 때 요 안만 그 안에 어떤 값을 적용을 해서 BV 값이 되겠죠. 요 값을 더 추가적으로 10에서 15로 값을 바꾸게 되면 5mm 스트로크에 의해서 5mm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얘를 이제 나중에 스탑 블럭을 낼 거기 때문에 안 보이게끔 설정을 해 놓을게요.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는데, 자, 경사핀과 스트로크를 일단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경사핀의 일단은 그 직경값은, 자, 이미지를 보시면은 AD 값으로 결정을 하시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스트로크 포인트에 대해서, 자, 타입을 1로 놨을 경우에는 스트로크를 요 센터 포인트에서 요 지금 우리 모델링 안에 와이어프레임 상태로 이렇게 보시면은 경사핀 안에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와 요 센터 위치까지의 거리를 스트로크로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요 타입을 1로, 그 다음에 요 망곡 포인트에서 요 끝 포인트까지 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타입을 2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치수 변경 들어가서, 자, 타입을 일단은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를 검색을 했더니 제일 중요한 게 스트로크죠. 자, 스트로크 검색했더니 10이에요. 자, 10에서 15로 제가 한번 값을 변경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형상이 이제 경사핀도 같이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네. 스프링도 마찬가지예요. 스프링의 어떤 압축량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재료 발주를 내는 부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컴프레스라는 압축량 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고, 이번에 이제 레일 쪽을 보도록 할게요. 레일에 대해서 총 길이값은 RL1, RL2, 레일 개수에 대해서는 N1. 제가 일단 길이를 먼저 바꿔보도록 할게요. RL1을 검색을 해서 봤더니 8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요 코어 면까지, 그 슬라이드 면까지 맞추고 싶습니다 할 경우에는 측정을 해주면 되겠죠. 현재 Y 방향이기 때문에 바꿀 거 선택을 해주고 Y 링크를 걸어서 요 포인트에서 뭐 절대축 방향으로 이제 포인트 옵션이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바꾸면은 RL1, RL2 같이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레일 볼트는 뭐 3개까지는 필요 없다. 자, N1 값을 선택을 해보시면 이제 세 세트가 이제 들어갔다는 의미가 되겠죠. 두 세트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T 홈에 대해서 날개 영상을 보면은, 자, 날개 폭과 어떤 그 높이 값에 대한 치수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높이 값을 J 원값으로 검색을 해서 6에서 8로 바꾸면, 슬라이드 메인 코어와 레일이 같은 면에서 같은 높이로 이제 수정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요 폭 값에 대해서 K1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1 엔터. 3에서 5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3이라는 거는 슬라이드 메인 코어의 폭값을 뜻해요. 이렇게 같이 연동이 돼서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는 슬라이드의 이제 펄스 값 형상인데, 자, 레퍼런스 셋을 제가 엔타이어 상태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형상으로 거의 슬라이드는 외관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1대1 면에 요 면이랑 요 원판의 면이랑 맞닿게 되면 서브트랙이 포켓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펄스카 영상을 길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켓 작업하실 때는 반드시 모든 부품에 관련을 해서, 특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펄스카 영상 확인을 반드시 해주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슬라이드가 안쪽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했을 경우에는 위험한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주시고, 자,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요 경사 핀에 대한 어떤 펄스가 형상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값을 보면은 AS 값으로 지금 어떤 도피 구간을 네 타입으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 타입을 바꿔 보도록 할게요. 자, AS 값을 2로, 자,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 탑 상태에서 드릴 홀 형상으로 이렇게 장공 타입으로 어떤 가공하는 방식, 그 다음에 3으로 놨을 때는 자, 이렇게 경사 핀과 같은 구배로 들어가게끔, 그 다음에 이 4, 0, 5는 이러한 도피 구간으로 이제 같이 만들어 놓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현재 제가 작업을 제가 1로 했을 때 펄스값 형상이 경사핀에 벗어나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큰 위험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직경 값이라든지 위치 값, dx, dy 값으로 이제 위치 변경을 해주신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변수가 바뀌는 것만 이제 바뀌기 때문에 몇 개만 변수 값을 외워두시면은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슬라이드 완품 조립과 수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